예, 한국을 찾은 외국인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곳이 바로 비무장지대입니다. 이번 주 목요일이면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맞이하는데요. 이를 앞두고 전국 지자체에서 다양한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미래 남북 평화의 공간을 꿈꾸는 DMZ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행사를 준비하고 계신 분을 모셨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문화관광부 장관을 역임하신 정동채 렛츠 DMZ 조직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예, 어서 오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장관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랜만에 예, 렛츠 DMZ 조직위원장까지 맡아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시청자분들한테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인사를 부탁드릴게요. 그동안 근황이 궁금한데 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렛츠 DMZ 그 조직위원장을 맡아서 그동안 일해오고 있습니다. 네. 짧게 좀 소개를 좀 해주셨는데 그럼 렛츠 DMZ가 어떤 활동을 하는 네. 겁니까? 네, 지금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다소 정체되고 있긴 합니다만은 평화를 염원하는 전 세계인의 그 시선이 우리 한반도를 향하고 있고 또 DMZ의 생태 자연에 대한 관심도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를 즈음에 이 평화 번영의 어떤 경기도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 1주년을 기념해서 전 세계인이 함께 참여하는 렛츠 DMZ라는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경기도가 DMZ하고 가장 많은 강원도와 함께 DMZ를 접하고 있는 자치단체죠. 예, 그렇습니다. 경기도가 그 10개 시군, 3개 광역시도와 함께 경기도가 이제 판문점 지역을 포괄하고 있고, DMZ 지역에 많은 이 시군 등이 있죠. 네. 포럼, 공연, 그리고 뭐 전시, 뭐 굉장히 좀 다양한 행사들이 많이 준비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 그 중에서 좀 가장 많이 신경 쓰고 있는 행사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 우선 그 DMZ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냉전의 유산에서 평화의 상징으로 라는 주제로 남북 평화 협력과 DMZ의 평화적 활용 방안에 관련한 국제적 담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국제 학술 행사를 갖게 됐습니다. 이 행사에는 그 세계적인 인권 운동가이죠. 베트남 출신의 판티 킴프 여성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사회 운동가인 글로리아 스타이넘 여성운동의 데모라고 하시는 분이죠.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조연설이 있게 되고요. 또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 또 조셉 윤 미국의 전 북한 특별대표 등이 참여하는 세션 등이 활발하게 열리게 되죠. 그리고 이제 방금 말씀하신 관심사는 DMZ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가 있습니다. 이 DMZ 페스타는 그 DMZ의 아주 우수한 생태 관광 자원을 홍보하기 위해서 DMZ 그리고 평화, 생태, 관광이라는 4개의 주제로 고향 킨텍스에서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 동안 전시, 공연 이런 행사 등이 열리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이 황교익 마칼란리스트와 심영순 요리 연구가 등이 참여하는 북한 음식 푸드 토크쇼, 그리고 북한 음식을 직접 만들어보는 행사, 그리고 남북 정상회담 만찬에 관련된 음식이지 않습니까? 그런 음식에 관련된 비하인드 스토리 등이 이제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매우 흥미진진한 행사가 될 것입니다. 학술 행사, 문화 행사, 다양한 행사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뭐 재밌는 것들 많이 소개해 주셨어요. 가을 절 날씨 굉장히 좋은데 시청자분들이 나들이 가실 때 그 행사를 참여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이미 9월 한 달 내내 행사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미 일부 행사는 뭐 시작이 됐겠네요. 네, 아트 DMZ 행사는 이제 연천, 김포에서 그 지역 예술 행사로 이미 이제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예술인들이 함께 참가하는 거리 행사, 퍼포먼스 등이 있었고요. 또 이제 21일 토요일 날에는 음악을 통한 평화를 염원하는 대규모 음악 공연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아스트로, 모모랜드 등 아이돌 그룹과 또 김종서, 이은미 등 유명 뮤지션들이 참가하는
아주 이 음악 행사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DMZ와 평화에 관련된 예. 또 토크쇼 등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북한 음식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일부 행사를 좀 찾아봤어요. 그랬는데 궁금한 게 자, 이런 행사라면 북측에서도 누가 와서 같이 하면 더 의미가 있지 않겠냐 이런 예. 생각도 해봤거든요. 혹시나 북측의 어떤 채널을 통해서 타전을 해보시고 네. 그쪽에서 어떤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에 이제 필리핀에서 아태평화위원회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에 이제 북한의 이종혁 아태평화위 부위원장 등 일행이 왔죠. 저도 갔었습니다만 제가 이종혁 위원장께 이런 9월의 행사를 설명드리면서 예. 초청했습니다. 이종혁 위원장 일행은 지난해에 그 경기도가 주관하는 아태평화위원회 행사에 왔었더랬습니다. 그런데 완곡하게 사양을 하더군요. 예. 남북 관계의 어떤 그 진전이 굉장히 그 불투명한 상황에서 쉽지 않다. 그런 얘기를 했고요. 예. 또 얼마 전에 이제 다시 우리 경기연구원의 이한주 원장이 북한과 접촉을 해서 예. 재차 초청 의사를 전달했습니다만 역시 예. 똑같은 그렇습니까? 답변을 들었습니다. 예. 좀 아쉽긴 하네요. 네. 예. 작년에 평양 공동선언 발표되면서 9.19 군사합의도 같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그러면서 DMZ 내 풍경 분위기도 굉장히 좀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도 들어요. 실제 네, 좀 어느 그렇습니다. 정도 좀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습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최근에 것처럼 가보셨나요? 이제 네, 저도 가봤습니다만은 아시는 것처럼 이제 그 공동 유해 발굴, 우리가 한국 전쟁 때 남북한 병사들 또 중국군 병사들의 유해를 발굴하는 미군을 포함해서 있었고요. 또 GP, 이 그 가드 포스트죠. 경계 초소 등이 이제 전부 없어졌고요. 그리고 이제 평화의 길이 세 군데가 열렸습니다. 예. 고성, 강원도 고성, 그리고 강원도 철원, 그리고 경기도 파주에 평화의 길이 열렸는데요. 뭐 저도 이렇게 가봤습니다만은 그 아주 국민들이 관심이 높습니다. DMZ를 통과해서 그 일제시대 때 지어졌던 장단 면사무소, 6.25 전쟁 때 그 총탄 자국이 아주 선명하게 있대요. 그런 쪽을 지나서 이렇게 그 걷는 행사, 평화의 길 행사 등이 열리거든요. 이런 게 이제 그 1년 동안에 큰 변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예전 국회의원 하시고 장관 하실 때도 그 DMZ 혹시 가실 기회가 있었을 것 예, 같은데 그때와 비교했을 때 분단의 공간, 역사 현장이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뭐 저는 이제 그 뭐 제가 기자 시절에 이렇게 판문점 취재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완연히 평화의 어떤 그 분위기가 형성돼 있고요. 그리고 그 DMZ에 가보면 도라산 그 전망대에서 바라보는 개성과 그리고 이제 그 송악산 또 넓은 평야 이런 걸 바라보면 전 세계인들이 감탄을 합니다. 이러한 어떤 자연 생태 보고가 이대로 잘 보존돼 있는가. 그래서 우리 국민들뿐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지역으로 아주 지금 뭐랄까. 네, 선정되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남북 정상이 만나서 그것도 평양에서 공동선언문을 발표를 했다라는 것 자체만 해도 작년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었고 우리 네. 남북 관계의 역사적인 의미도 굉장했습니다. 네. 그리고 1년이 지났거든요. 네. 그 의미를 좀 1년 만에 다시 좀 되새겨 본다면 좀 어떻겠습니까? 그동안 1년 동안에 이제 그다지 큰 진전은 없었습니다만은 어떤 기다림이랄까 예. 또 평화를 염원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전 세계인의 어떤 그 기대감은 한껏 부풀어 올랐죠.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뭐랄까 DMZ의 평화의 길이 열렸고 또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22일이면 유엔을 방문하셔서 3년 연속 기조연설을 하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제 9월 말이면 북미 간의 실무회담이 열릴 것이고요.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이 금년 안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릴 것으로 기대되지 않습니까? 그런 뜻에서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뭐랄까 북미 평화의 어떤 촉진자, 중재자 역할을 하시고 있는 등
뭐랄까 지금 상황이 뭔가 굉장히 희망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작년에 어떤 그런 남북 간의 변화상을 보면서 김대중 정부 시절 또 참여정부 시절의 어떤 모습과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당시 장관으로 계실 때 그때 이제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평양을 찾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준비 상황에 대해서 얼마 정도 깊숙이 개입하셨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때와 비교했을 때 작년의 어떤 상황과 비교해 본다면 예. 어떤 느낌, 어떤 차이가 있었다고 보시는지요? 네. 그때 물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두 분 다 이제 북한을 방문하셨고요. 문재인 대통령 지난해 이제 9.19 공동선언 때 북한을 방문하셨는데 가장 뭐랄까 다른 점은 예. 평양에서 대중들 앞에서 대통령의 연설이 있었고요. 또 이 환영 군중들 앞에서 대통령께서 이렇게 인사하는 모습이 있었죠. 물론 그러한 문재인 대통령의 북한 방문은 김대중 대통령과 노무현 대통령의 방문으로 뭐랄까 좀 더 성숙된 어떠한 그런 어떤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 과거의 두 국의 정상회담이 기초가 됐기 때문에 가능했다, 밑바탕 위에서 그러한 좋은 방문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서 이제 지난 평양 공동선언 발표 이후 1년 동안 크게 진전은 없습니다만이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사실 남북 관계가 그 1년 동안 교류가 좀 많이 단절되기도 하고 오히려 좀 우리 정부에 대한 비난성 발언을 북측에서 많이 내놓는 상황이 지금 현실이기도 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다시 좀 북미 대화 분위기가 좀 재개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앞으로의 남북 관계에 대해서 좀 전망을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좀 전망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이제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는 이제 연동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북한도 이제 그 우선적으로 미국과의 어떤 그 이 관계 개선, 뭐 빅딜, 뭐 스몰딜, 미들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지난번에 필리핀에서 이종혁 아태평화위원장 등 일행의 발언에서도 저희들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도 남한을 무시하는 건 아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과 미국 관계의 어떤 돌파구, 제재 완화가 없는 상황에서 남한과 어떤 교류가 진행된다 한들 언제든지 장애가 조성되고 다시 중단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9월 말에 있을 예정인 북한과 미국의 실무회담 저는 아마 어떤 기대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이제 그 볼턴 그 미 안보보좌관이 경질되고요.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이란 정책도 상당한 변화 조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대북한 어떤 정책도 일정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이제 미국으로 보자면 대북한 문제에 있어서 북한 핵 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어떤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또 북한의 김정인 위원장도 금년 내에 어떤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을 많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비추어서 금년 내에 어떤 뭐랄까 모종의 돌파구가 열리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합니다. 지금의 한반도 정세를 봤을 때 우리 위원장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어떤 대북 정책, 평화 한반도 프로세스의 어떤 그런 기조들이 계속 뭐 견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 약간의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그동안에 많은 곡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북한으로부터 이 비난도 있었습니다만 묵묵히 평화의 길을 모색해 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한 그 기본적인 이 기조, 기본적인 자세는 흔들리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때마침 이제 유엔 그 총회 연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이 마련돼 있고요. 그러한 것을 계기로 북미 간의 어떤 실무회담이 열리면 아마 남북 간의 어떤 뭐랄까 대화도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남북 간의 관계가 좋은 상황에서 이런 레츠 DMZ 행사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행사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예. 조직위는 계속해서 운영이 됩니까? 앞으로 예. 향후 어떤 활동을 하실 생각이신지? 이제 경기도가 이번에 이제 첫 행사를 기점으로 해서 DMZ 평화상도 제정하고 지속 가능한 어떤 정책을 마련할 생각인데요. 예. 제가 한 가지 빠뜨린 게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이 피스메이커 콘서트라는 중요한 행사가 9월 22일 일요일 날 있게 되는데요. 예. 여기에는 이제 이 그리스의 유명한 반전 평화의 작곡가 테오도라 키스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는 헌정곡을 보내왔습니다. 그게 최초 공연되는데요. 예. 8시에 기차는 떠나요라는 유명한 이 노래를 부른 파란투리. 파란투리는 이제 테오도라 키스의 문화생이죠. 예. 파란투리의 공연, 그리고 정태춘 노차사 등이 함께하는 평화 그 공연이 있게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츠 DMZ 조직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동채 전 문화관광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